사람 죽어나가는 거.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? 요소 다 죽어붙었어. 예, 팩트체크 들어갈 텐데요. 영화 곡성의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. 한 시골 마을에 일어난 기이한 연쇄 살인 사건의 원인. 많이들 궁금해했을 텐데 범인은 바로 누구입니다. 라고 제가 말하면 그런 건 이제 바로 스포일러라고 하죠. 개봉 닷새 만에 지금 꽤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영화가 스포일러 때문에 골치라고 하는군요. 그래서 방송가에서도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라서 법적 조치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냐, 막을 방법이 있는 것이냐, 오늘 팩트체크에서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규 기자. 예. 유독 이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포일러가 심각한 모양이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워낙에 이제 스릴러 서스펜스물이라서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. 예. 그래서 이제 트위터 상에서 곡성의 범인은 누구다라고 해서 아주 큰 글자로 올려서 타임라인에서 도저히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. 예. 또 그리고 이제 뭐 게시판 같은 데는 티파니와 소녀시대 멤버들의 사진이라고 해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곡성 범인을 알려주는 이런 아주 교묘한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. 낚시성 제목 뭐 이런 건가 보죠? 그렇습니다. 예. 이런 식으로 알게 된 사람은요, 또 혼자만 당하기 억울하다면서 계속 퍼나르는 식으로 이 스포일러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. 예. 뭐 그러고 싶은 심리가 물론 있겠죠. 있는데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극적 반전을 주는 프로그램에서 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. 예.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회까지 가야지 주인공의 남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한 드라마 있었죠. 그때 이제 결혼식장에서 마지막 회 촬영 장면을 내가 봤다. 누구겠느냐라는 어떤 국회의원실의 계정 SNS 글이 구설에 올라온 적이 있고요. 예.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비밀리에 추진되던 한 아이돌 그룹의 복귀 콘서트 사실이 한 연예 기사에 미리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예. 외국에서도요, 이런 스포일러 문제는 아주 심각해서요. 드라마의 줄거리를 미리 조금씩 흘린 스페인 네티즌을 상대로 미국의 제작사가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. 예. 뭐 왕좌의 게임이네요. 예. 이 드라마가 그렇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하긴 이건 뭐 굉장히 많은 스포일러가 나올 수도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일단 형사상으로 보면은요,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예. 하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이건 정말 틀린 내용을 퍼뜨렸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예. 실제 맞는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적용이 안 됩니다. 대부분 스포일러는 이제 맞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니까요. 그래서 형사상 처벌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렇다면 스포일러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민사상 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? 그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요즘 특히 이제 누가 1등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 경연 방식의 예능 프로가 참 많죠. JTBC 히든싱어 측에도 문의를 해보니까요. 방청객들에게 어떤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결과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청 동의서를 다 받고요. 또 휴대전화 카메라에도 보안 스티커를 붙여서 입장한다고 합니다. 예. 또 요즘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하는 가수의 얼굴을 맞추는 타사 프로그램에서는요. 방청객이 보안 유지를 하지 않을 경우 한 회분의 제작비 자체를 청구하겠다는 동의서도 작성을 하게 하는데요. 이거 대단하네요. 예. 이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이렇습니다. 들어보시죠. 가능하죠. 그런 손해는 좀 비정형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한데 시청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입증하기 쉽지가 않고 이 손해배상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도 역시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. 예. 예. 그걸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그 얼마나 그럼 뭐 배상을 받느냐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. 그렇습니다. 게다가 또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자나 방청객이 소비자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요. 결국 이제 녹화 중이나 또 방송 직전까지 인터넷과 SNS를 실시간 검색해서 유출된 게 없는지 찾아보고 또 혹시라도 있으면은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작업을 계속 병행해야 한다고 합니다. 예. 영화의 경우는 뭐 좀 더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 왜 뭐죠 그 유주얼 서스펙트? 예. 이거 한 20년 된 영화죠. 예. 이게 영화 개봉했을 때 사람들이 영화표 사려고 줄 서 있는데 차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문 열고 그죠? 범인은 아무개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지나갔던 그런 그 뭐 일화가 꽤 있습니다. 예. 예.
그 관람객들이 비밀 유지 각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. 이건 정말 무슨 뭐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? 예, 유주얼 서스펙트나 식스센스 같은 영화 아주 대반전이 있는 아주 전통 유명한 영화죠. 예. 근데 그때도 그렇고요. 지금도 그렇고 사실 개봉 후에 영화를 본 관객이 그 결말 공개하는 것 이거를 막거나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요. 영국의 영화 감독인 던컨 존스가 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습니다. 지금과 같은 온라인 환경이라면은 유주얼 서스펙트의 성공도 또 식스센스 같은 대작이 나온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예. 결국 좋은 영화를 즐긴다는 건 관객들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점. 한순간의 관심을 위해 스포일러 글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겠습니다. 예. 하긴 정말 식스센스 같은 거는 좀 알면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영화일 수도 있는데 이분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군요. 김필기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